천양이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유시 서정시고요. 이게 안되네.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뭐 교훈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색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다. 깊게 생각. 그래서 뭔가를 이제 깊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사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정적이다. 자, 단정적. 요건 좀 중요한데 단정적 어조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예찬적이다. 예찬적은 아시죠? 칭찬하는 겁니다. 단정적은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이 상대방이 어떤 반론할 여지를 주지 않고 야 이건 딱 이거야. 딱 정했어. 이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 이런 걸 단정적이라 그래요. 예찬적은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제는 이거고요. 특징 요게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뭐 시어나 식구도 반복됩니다. 어쨌든 반복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 의미의 식구 이것도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나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긴 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자 지금 보면 일단 이게 반복돼요. 그렇죠? 일단 요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어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요런 게 요거 보이세요? 자, 요거 요렇게 할게요. 자, 요거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야. 딱 정했어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딱 정해버려요. 그래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단정적 어조라 그래요. 단정적 어조. 이 부분들에서 단정적 어조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하는 것이 빛나는 것만 아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면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어요. 단정적 어조가 1이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자, 뭐뭐 하는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반복되거든요. 당연히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보면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요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 시인의 독특한 창의적인 생각이고 흰 것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대조라고 해서 하나가 긍정이고 하나가 부정인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그랬으니까 요 검은 것은 긍정적 대상이에요. 그쵸? 빛이 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흰 것을 부정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흰 것은 원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것만 빛나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은 흰 것도 빛이 나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이지 흰 것이 빛이 안 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흰 것을 부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조지만 얘를 부정으로 보지는 마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구두 닦는 사람, 여기 이제 시적 대상이죠. 구두 닦는 사람을 보고 뭘 느끼냐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빛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구두 닦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고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한다.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요게 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사람 손을 보면 또 빛이 나겠죠. 뭐 그죠?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빛이 났으니까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긍정적 대상이죠. 이것도 체크를 이렇게 할게요. 검은 것도 긍정적 대상.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 대상이고, 그렇다고 얘가 부정은 아니라는 거.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단정적어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창문을 닦는 사람의 손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선생님 햇빛 비치면 빛 나던데요? 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간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뭘 치우고, 이런 것들이 약간 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빛이 난다라고 이 화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볼게요.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다. 자,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똑같죠? 길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제시하면서 사실 거기서도 빛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정적어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뭐 보면이라는 시어의 반복. 사실 문장의 구조가 1년, 2년, 3년이 다 똑같아요. 예. 뭐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어디 끝을 보면 어디에서도 빛이 난다. 어디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똑같죠.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문율 형성.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자, 보이지 않는 것 긍정입니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뒤에 보면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는 요 한 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1연, 2연, 3연까지 똑같은 구조 했고 4연까지 똑같은 구조를 하면 시가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변주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음 연이 마지막 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러분 마지막 전에가 어떤 강조가 들어가요. 여러분 4분의 4박자 그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이런 거 치는 거 배우셨나요? 요새도 배우나 그런 거? 저는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때는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칠 때 보면 4분의 4박자는요. 강약 중강약이에요. 강약 중간약. 그러니까 강약 중간약. 이 중간에 어떤 강세가 들어간다고요. 끝나기 전에 강세를 넣어요. 이거는 뭐 그런 4분의 4박자 음악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향가도 보면 9번째 줄에 낙구가 있어서 시상을 집약했죠. 기억나시나요? 향가 배우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국악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끝나기 전에 강세가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4연에서 지금 요 한 줄, 요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는 이 변주가 운율상 강세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율상 강세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요. 변주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변주가. 자, 그 다음에 뜻이 중요해요.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앞에가 전부 닦는 거죠.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이것도 닦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닦는 사람까지 뭘 다 닦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죠? 마음을 닦는다는 건 수양, 성찰이죠.
그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 수양하고 성찰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뜻이고, 그래서 무언가를 닦는 사람을 보면 거기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닦는 것이 곧 빛을 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 청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복을 해야 돼요. 네? 닦을 때 한번 이렇게 슥 닦는 것보다는 이렇게 왕복을 해가면서 여러 번 쓱싹쓱싹 정성스럽게 닦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닦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닦는 것에 담긴 어떤 행위의 의미, 행위의 정성, 이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그 정결함을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는 이 구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집약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집약. 시상의 집약. 그래서 앞에서 뭐 닦는 사람 아름답다, 빛이 난다, 뭐 닦는 사람 빛이 난다, 뭐 닦는 사람 빛이 난다라고 이제 4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한 줄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시상의 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성자가 된 청소부는 사실 이건 실제로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화자가 청소부를 성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찬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닦는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닦는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하잖아요. 성자는 성인이거든요. 예수, 부처, 마호메트, 공자죠. 예, 공자까지 4대 성인인데, 아무튼 그런 성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고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곧 청소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성자와 같은 행위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성자이며 성자이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반복이자 강조입니다. 반복, 강조. 그래서 무언가를 닦는 사람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청소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태도는 예찬적 태도. 왜냐하면 그 청소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했죠.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어조는 단정적 어조가 드러납니다.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뭐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 뭐뭐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딱 잘라서 말하기. 그 다음에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시어의 반복, 뭐뭐하는 것을 일단 통째로 거의 반복이 되니까요. 시어의 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부터 4년까지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세 가지가 거의 이제 묶여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반복이 쓰인다. 그리고 4년 마지막에 변주.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그 변주 있었죠. 그리고 시상을 집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되었다.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참신하고 개성적인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